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배운 것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야기했던 오행의 어떤 상생상극,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간지술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 10개의 천간이 있고 12개의 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옛날 어른들이 봤을 때 아마 지구나 천지를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이 하늘의 일월성신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을까? 여기에 이제 소위 갑자라고 부르는 어떤 간지술의 세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바라보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계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펼쳐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는데 동양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언어로서 이 간지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간지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이제 명리학적 체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명리학적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ONN 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오행의 어떤 이야기들, 근데 이걸 이제 이전의 어떤 우리 학습하고 좀 더 결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목화토금수로 나타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뭔가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 사상이라고 부르는 이 사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역 계사전에 나와 있는 역의 철학적 관점,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노음, 노양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노음, 노양, 소양, 뭐 노음, 이런 노음 이런 것들이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로서 나타내고 이 기운입니다. 이거는 기운이라고 하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물상으로서 뭐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이런 이야기는 하게 되겠지만 명리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세계관의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목기고 화기고 수기고 금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을 하면은 목화 금수까지는 이게 각자 제 기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토기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실제로 이제 명리학에서 학문적 어떤 세계. 왜 토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가? 이제 뭐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이치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학문적 영역이 된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학문적 영역으로 이렇게 기운의 측면이라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러 물질들이 움직이는 거죠. 보다 더 이거는 현실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보다 더 형이상의 영역.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현실과 형이상적인 어떤 세계가 어떻게 서로 만나야 한다.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의미가 없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되어야 하는 원리, 이제 이런 것들이 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학의 세계를 가지고 목화토금수만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고 방대하죠. 훨씬 더 넓고 방대하고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이들의 모든 것을 기초 지어지는 거는 다시
그게 이제 태극음양인 거지. 태극음양. 어? 태극음양이 여기에 제일 근원적으로 자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것들이 탄생하였고, 이와 같은 것들이 탄생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진짜로 존재하느냐, 실제하느냐, 이걸 또 추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오행의 각각의 사람의 인체에도 그러하고 방위에도 그러하고, 그리고 무슨 시간의 법칙으로서 추나추동에도 적용이 되고, 온갖 것들이 옛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행의 여러 세계들을 갖다 배당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제 이걸 하자니 여기에 드디어 새롭게 개입되는 것이 뭐다? 간지라고 부르는 천간지지. 근데 이 천간지지를 결정을 하는데, 네? 천간과 지지, 뭐 하늘과 땅의 공동작업으로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계관이고, 하늘과 땅의 구성과 배치 가운데서 내가 어느 한 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때의 나의, 자 여기에 적어놨던 이 모든 기운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느냐 상극하느냐, 안 그러면은 좀 과부족이 있어서 뭔가 부족하냐 넘치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부 뭐 연관되어진다. 연관되어진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은 이 문제죠.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삶과 운명 뭐 이런 것들인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꿀 수 있는 것인데, 하늘이 정해놓은 명의 어떤 것이 나의 어떤 삶과 어떤 관계에 있겠는가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이 호기심의 결과 이제 새롭게 유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음중양 양중음.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고 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뭐 양생이라 해도 됩니다. 음생양, 양생음. 음이 양을 생하고 양이 음을 생하고. 그럼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다시피 어떤 서로 상대하고 서로 맞부딪혀서 대대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관계만이 아니고, 서로 생하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 전체적인 과정인데, 이것들만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천간과 지지, 이것을 이제 확대하니까 이제 뭐 목화토금수 오행에서는 10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자 여기 이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 토기의 문제가 사실상 오행론을 다루거나 주역의 사상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뭔가 문제되는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문제지대는 토기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명서들에서도 토기를 이야기를 할 때 충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 있는 기운. 충이라고 한 거는 빌충자, 뭐 충격할 때 충을 쓸 때도 있는데, 없는 것인데 목화 금수가 서로 작용하는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 또는 나타나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니.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목화 금수가 우리 주위를 전체를 통째로 이제 감싸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 방위를 가지거나 상하를 가지거나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뭐 이런 어떤 분할을 하게 될 때, 그 분할의 기점이 되는
또는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기운들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없으면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아래 위를, 상하 사방을, 과거와 내일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분기점의 필요성입니다. 분기점, 어떤 의미로? 그래서 이것을 세우고 계산을 해보니 오행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맞아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온 어떤 원리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의미로 하도낙서, 이 문제가 주역 계사전에 써놓은 이 하도낙서의 문제가 중요한 핵심적 이론으로 또한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뭐 제가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많은 것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였다? 이거였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 또는 글자들, 문자들 또는 뭐 숫자들,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뭐 우리가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바로 10개의 천관. 아까 이야기했죠. 목에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화에도 음이, 토에도, 이와 같이 하니까 10개의 천간이 나타나게 되고, 지지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지구라고 부르는 천공에는, 하늘에는 토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땅에는 땅도 지구인데 토성하고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땅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땅에서 이걸 무엇으로 볼 것이냐, 오행 중에 내나 토로 보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6개의 태양계를 구성하는 오행성과 지구, 6개의 지지가 음과 양으로 나뉘니 전체가 12지지. 이건 그냥 하나의 언어적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원래부터 뭐 하늘에 금목수화토가 있다든지, 땅에 지지로서 뭐 자축이며 진사, 그건 글자를 이제 찾아서 그냥 그런 글자를 쓰기로 한다. 하나의 언어적 약속으로서 천간과 지지의 10개와 12개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된 것이 바로 육식갑자 천간지지 간지의 이제 술법이 되게 되고, 이런 간지의 술법과 더불어서 이런 간지가 나오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연물과 사람과 그리고 뭐 기타 여러 동식물 이런 데다가 전부 분포를 시키고 배당을 시키고 성질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그게 인류의 학문적 역사죠. 서양에서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세상 또는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는 방식들을 찾아왔다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바로 이런 천간지지, 결국에는 사상과 오행, 태극, 음양으로 대비되는 이와 같은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배당을 하고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의학과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실생활, 의식주, 이 모든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오행의 각각을 금목수화토를 색깔에다가 배당을 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오장육부가 있다 그랬죠. 오장육부. 우리 몸 안에 5가지 간신, 비폐신 이런 식으로 간장, 심장, 비장 이런 데다가 오행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생활의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인의예지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런 어떤 오상의 영역, 우리 이건 인의예지신 같은 거는 우리 동양의 철학에서 유학적으로 예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이런 인의예지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목기가 강하면은 사람이 조금 어질다. 화기가 좀 강하면은 화기가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냐? 그 성질은 뭐 곡직 염상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색깔에 배당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동방에는 뭐 청색이나 녹색, 청록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본 것 같아요. 동방에는 청색, 녹색, 남방에는 화기가 강하니까 붉은색, 중앙에는 노란색을 배치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러면서 화토는 거의 우리가 성질이 비슷한가? 아까 그 토기의 성질이 좀 애매하다 그랬죠. 토기의 이 성질이 애매하기 때문에 명서에서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름과 안개 같은 놈. 구름이나 안개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죠. 그런데 이걸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구름과 안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는 아닙니다. 비는 숙입니다. 비는 숙이에 해당합니다. 구름과 안개는 좀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름과 안개는 어떤 의미로 수와 토의 관계에서 물이 불과 만나서 그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종류의 기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정체가 조금 불분명한 것들인데 방위의 측면에서는 중심의 어떤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계절의 측면에서는 각각의 목기가 화기로 넘어갈 때 화기가 금기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개입하면서 작용하는 기운들이 있다. 작용하는 기운. 그것이 토기다.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드디어 오행과 사상이 만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낸 뭐 육식갑자, 천간지지, 뭐 여기서는 제가 십간과 십이지 여기서 육식갑자가 나오죠. 육식갑자. 육식갑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네, 일생이 육식갑자죠. 이게 뭡니까? 제가 태어나서 60번째 되는 해를 만나면은 환갑 아닙니까? 환갑. 십간 십이지가 출발해서 최초의 원년이라고 해야 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는 연월일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쓰게 될 겁니다. 연월일시 여기서부터 과거에 이제 동양에서는 한문을 쓸 때 그죠? 이제 뭐 좌선 우선 뭐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연월일시가 이래 될 때 이 만약에 이 육식갑자를 토대로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시작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겁니다. 요걸로 나와야 되지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사주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게 제일 기점이 돼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거 가지고 밖에서 세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그때가 도대체 언제고? 그리고 그럼 그때부터 땡 해서 인간이 출발했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십간 십이지로서 갑을병정을 쓰게 되고 자축인묘를 쓰게 된 것은 이전에 기록에 따르면은 이전에는 이런 갑이나 자 대신에 다른 글자를 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명통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 뭐 이전에는 뭐 알봉이라든지 무슨 두자 세자짜리 그런 단어들도 쓰면서 12개 고간지의 글자 이래서 특히 지지에 대해서는 12개의 글자 자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명칭이 명칭이 12개 명칭이 뭐
12지를 결정하면서, 자, 그럼 이게 간단하죠. 이 토론은 이전에 쓰던 이런 어떤 12개의 명칭을 가지고도 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쓴 거죠. 이거 가지고. 그런데 사람의 인지가 발달해 가면서 어떻게 이제 10간 12지를 우리가 이걸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걸로 쓰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과거에 썼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쭉 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 되는 어떤 어느 날이 있겠지. 어느 날, 어느 시를 뭐 자시라고 하니까 어차피 뭐 지금 현재 우리 자시 쓰고 있는 밤 11시에서 12시 만약에 뭐 왕의 칙령으로라든지 어느 성인이 다만 오행가에서 제일 어려운 측면은 학술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느 날 어느 기점을 통해서 아 이것은 뭐 과거에 쓰오던 고갑자를 변경시켜서 이제부터는 갑자 뭐 얼축 병인 정묘 이런 방식으로 쓰기로 한다. 그런 어떤 한 날이 있었겠죠. 만약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숫자들 쭉 한다면은 이게 제가 그 뭐 가끔씩 다빈치 무슨 왜 뱅뱅 돌아가는 거 있죠. 뱅뱅 돌아가는 거 연결이 돼 가지고 제일 밑에 거 돌리면 위에 거 하나 돌아가고 뭐 또 돌아가고 청청이 만약에 4개짜리 어떤 이런 이 다빈치 함이라든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느 날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은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것부터 출발 돌아가겠죠. 이게 돌아가서 하루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날이 바뀔 것이고 날이 그러면은 다 돌고 나면은 달이 바뀔 것이고 달이 다 돌고 나면 연이 바뀌겠죠.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그 처음 기점에서 바뀌어진 뭐 이런 어떤 올해 같으면은 개묘년인데 내년 2024년은 갑진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한 해가 가면은 이거 바꾸고 한 시간이 가면은 2시간이 하루가 가면 그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위에서 바뀌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탄생한 어떤 연월일시 이 연월일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주라면 이게 4가지 기둥 사주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길쭉하게 기둥 형태로 나와 있죠. 기둥 형태로. 그래서 사주라고 글자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팔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다? 천간과 지지에서 어떤 오행의 각 음양의 기운을 가지게 되더라. 가지게 된다. 이걸 이제 배당을 해놓은 것이죠. 그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자료 화면 속에서 보면은 십간이라고 부르는 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각각에 대해서 목화, 토금수. 저기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양의 목이요, 을의 목을 상징한다. 그 갑을이라고 하는 이 갑자라고 하는 글자가 뭘 상징한다? 이놈이 결국은 양목을 상징한다. 안 그러면은 양이면서 목이다 이 말입니다. 목기로서 양에 속하는 것을 갑이라 한다. 그럼 을은 음에 속한다. 을은 음에 속하는 음목이다. 음목.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저거.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엇을 상징한다?
글자는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의 글자로 나타나는데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상징하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다. 상징하는 것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글자를 쓰게 돼서 나타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여러분, 당신 아니면 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오행의 기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요게 간지술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바로 그 시점에 천지 오행의 기운이 연에서는, 월에서는, 일에서는, 시에서는 이러한 어떤 형태로서 배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오행의 기운이 나오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천지를 운행하는 일월성신의 움직임을 오랜 시간 관찰했던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동양에서 좀 뭔가 신비하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고 하게 되는 문제는 또는 신빙성입니다. 믿을 만하냐? 문제는 왜? 이게 출발한 이런 어떤 간지술의 세계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을 역사를 갖다가 어떤 기록이 남겨진 세계로 본다면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도 않는 저 옛날 이때 기록은 뭐 정확한 기록입니다. 정확한 우리가 역사에서 사료로 쓸 만큼의 어떤 정확한 기록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뭐 훨씬 더 전에 뭐 썼던 양반들이 이전에 이걸 쓰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맞다 이러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대의 왕조에서는 다 이것을 토대로 통치의 베이스를 깔고 뭐 백성을 규합하고 첫 번째 오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서경홍범이라고 하는 책에 비로소 나와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가 이미 BC 뭐 1000년, 2000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인데 서경이란 책은 남아있지만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불명확한 기록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서경홍범에 기록되기 훨씬 더 전에 오행의 사상이 이미 동양에서는 어떻다? 존재하였다. 그래서 뭐 우리 사서삼경이라고 부르는 시경, 서경, 역경 그 고래의 어떤 그 옛날의 출발점에서 내려왔는데 자, 이 뭐 최초로 이걸 알려준 사람은 알지를 못하고 이후의 역사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간의 어떤 생활 환경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영역에다가 이걸 사용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똑같이 자 이게 영 엉터리였다면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거나 살아남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